네, 저는 지금 현재 나이는 32살이고요. 이름은 한기훈이고, 원래 대학교 전공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이 패션 디자인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소방공무원의 마음을 먹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어서 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제 삶을 살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제일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직업인 소방관이 제일 좀 저의 생각과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흔하다는 토익도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았던 영역이어서 정말 영어도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기간 초반에는 강의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학원에 일찍 나와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치기 전까지 영어 단어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를 치고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학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남아서 자습을 계속 했었고요.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끝에는 거의 이제 자습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시험 때까지 왔었어요. 주중에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주중에는 정말 아침에 눈 떠서 눈 감기 전까지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주말에는 이제 그 주중에 공부를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나절 정도는 정말 부족했던 잠을 잤고 그 나머지 시간에도 공부는 계속 했었습니다. 제 공부 방법은 저만의 이론서를 과목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암기하고 이해했던 게 전체적인 이제 저의 학습 방법이었고요. 각 과목마다 이론서와 강의 들었던 거를 합쳐서 제 손글씨로 하나하나 써서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과목별로 만들었었고요. 국어는 이제 문법에 따른 예시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비음화나 유음화 이런 법칙들이 있으면 그에 알맞은 예시 단어들을 위주로 공부했고 그게 역시 이제 시험 보기에서 공부했던 예시 단어들이 나왔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큰 문학이 있으면 그 문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대표적인 작품을 많이 봤어요. 아직까지 소방국어는 그런 다른 타직열에 비해서 깊은 영역의 문학을 물어보기보다는 큰 영역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큰 작품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 감을 안 놓치기 위해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꼭 문제를 풀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안 놓치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어휘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독해도 들어가고 또 어휘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제 영어 공부의 3분의 2는 어휘를 외우는 데 집중했었고요. 처음에 문법 공부는 정말 큰 부분들, 세세한 문법이 아닌 큰 문법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때는 해커스에서 하는 하프를 오전에 하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독해하는 감, 문법의 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외웠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만의 암기 노트가 가장 잘 적용됐던 과목이었고요. 암기 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제 글씨를 제가 보고 해서 암기가 잘 됐어요. 처음 강의 들을 때는 이제 이 수많은 범위를 어떻게 외우냐 이 생각했는데 제 거를 많이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페이지에 무슨 글자가 적혔는지까지 알게 되었고 김승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론을 총 정리했었고요. 뒤로는 연미정 선생님 수업은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했던 방법은 처음에는 복습 없이 이론만 쭉 듣고 강의만 들으면서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2달, 4달 듣다 보니 이제 그런 용어들이 되게 귀에 많이 익었고 나중에 돼서는 이제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잘 되었고요. 소방 선생님은 김정희 선생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수업이었고요.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되게 쉽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암기법 위주로 많이 수업도 해주셨는데 그 암기법이 나중에 돼서는 툭 건드리면 확 쏟아질 정도로 되게 와닿았고 그 덕분에 시험장에서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게 이제 그런 제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건데 그거를 전체를 외운다는 거는 이제 힘든 일이고 거기서 이제 저는 포인트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뭐 예로 들어서 뭐 총칙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 그런 거를 계속 눈으로 익히면서 공부를 했고 수많은 법조항에서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었고 김정희 선생님께서 많이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아주셔서 그것만 공부를 했었고요. 그게 역시 시험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규는 포인트를 많이 잡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과목을 열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필수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전직렬의 수험생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면 합격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영어에 4 정도를 투자했고요. 이제 뭐 국어 2, 한국사 2, 이제 소방 개론 1, 법규 1 이런 식으로 이제 열로 봤을 때 비중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는 국어인 것 같아요. 양효주 선생님 수업은 정말로 이제 소방에 적합하게 수업을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요. 소방에서 꼭 물어보는 부분, 이제 뭐 타직렬과 다른 소방만의 특성 이런 거 이제 따로 준비해 주셔서 소방은 이게 중요해, 저거는 조금 안 나와 이렇게 많이 구분해 주셨고 너무 광범위한 국어를 중요한 부분만 이제 잡아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서 국어를 100점을 맞았는데 다 양효주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절대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합격이다. 그리고 특히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만일에 시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붙는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큰 영향을 주어서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